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 논란이 된 허식 인천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허 의장은 불신임안이 위법하다며 의장 직권으로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가 예정됐던 인천시의회 본회의. 하지만 허 의장이 스스로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표결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허 의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불신임안 절차가 미흡하며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교부 행위는 법령 위반도 아니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장은 상정을 거부합니다. 특히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을 거론하며 중앙당 차원의 사퇴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허 의장의 전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거쳐 불신임안을 발의했던 만큼 의장직 박탈이 유력했던 상황. 허 의장의 셀프 거부에 이번 논란이 의원직 박탈로까지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야는 본회의가 끝난 뒤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불신임안 재상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의원직 제명까지 검토 중입니다. 정당 간의 대결 구도로 갈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의회의 어떤 파행, 그리고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의장 직권으로 불신임안 투표가 파행되면서 당내 여론을 뒤집어 부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투자 리딩방까지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며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50대 직장인 정모 씨는 지난 2022년 말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그 정보 편하게 관망만 해보시라고 연락드렸어요. 호기심에 들어간 리딩방에선 200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특정 코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정 씨는 일정 기간 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대신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설명을 듣고 8,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가 6개월인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100원에 매수가 가능하다. 2000%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것을 직접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본인도 아마 3억 5천 투자를 했다라는 그 자료를 저한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나 거래 제한 해제일이 다가오자 운영진들은 잠적했고 코인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사실상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을 시세 조작을 통해 가격을 올린 뒤 특별 저가 매수 기회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현혹한 겁니다. 주범 등 일당 10여 명을 잡고 보니 피해자는 680여 명, 피해액은 1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리딩방 운영 관련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19건. 유명인들을 사칭해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거나 리딩방 손해를 다른 투자로 만회해준다고 접근하는 등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SNS에 한 유명 개그맨의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해당 개그맨의 얼굴과 이름을 걸고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페이지가 수십 개씩 뜨는데요. 전부 가짜입니다. 대표적 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엔 변호사 사무실 직원도 꼼짝없이 당합니다. 10여 년 동안 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많은 범죄 유형을 법적으로 해결했던 일선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속들이 나의 움직임, 나의 부채 상황, 나의 경제 활동 모든 부분들을 전부 이 사람이 꿰뚫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매달 4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 직업과 학력,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족과 이웃을 울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뉴스입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억 원의 돈을 뜯어낸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 씨의 수사를 맡았던 인천경찰청은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인접 경기 남부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전직 배우 A씨와 유흥업소 실장 B씨는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사망한 이선균 씨와 접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2억 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E씨에게 모르는 해킹범이 협박하니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A씨는 5천만 원, B씨는 3억 원을 E씨로부터 뜯어냈습니다. 검찰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고 마약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출소 후에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씨에 대한 공갈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E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이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마약범죄 수사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수사관들의 휴대전화 등 개인 전자장비는 물론 E씨의 마약 투약 사건 수사와 관련된 자료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수사 의뢰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수사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언론사도 같은 날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산 물건이 가품, 이른바 짝퉁이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관세청이 최근 국내로 수입된 짝퉁 물품을 무려 14만 점이나 적발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에선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 로고가 적힌 가방과 액세서리들. 관세청 단속에 걸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이른바 짝퉁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14만 점이 넘는 짝퉁 물품이 적발됐는데 심지어 일부는 발암물질로 뒤덮인 상태였습니다. 액세서리, 가방, 신발 등 피부에 직접 닿는 83개 제품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30%인 25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뮴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액세서리 28점 가운데 75%인 21점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귀걸이 1개에서 안전기준치의 93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사실상 발암물질로 만들어졌다고 봐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급성 카드뮴 중독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납과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신체에 쑥 축적이 돼서 잘 빠져나가지 않는 물질인데요. 카드뮴은 몸에 들어왔을 때 반으로 줄기까지 30년이 걸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최근 인기가 많아진 국내 유명 브랜드 짝퉁 물품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여기 비슷하게 생긴 무선 이어폰들이 가득 놓여 있는데요. 사실 이 많은 것들 중 이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조품입니다.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는 것을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뒤에 제품의 품질 표시상 케이스에서 이게 원산지가 어디인가. 관세청은 저렴한 가격에 혹해 모조품을 잘못 샀다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물론 개인의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